질문서를 알면 영업이 보인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고지 대상 판단, 심실, 신방, 중격 결손. 고객님들께 고지를 받다 보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마치 수필처럼 장황하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질문서의 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질문서 내용에 입각해서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잘 뽑아내시고 거기에 대해 추가 질문, 필요한 거는 추가 질문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질문받은 한 케이스를 가지고 같이 내용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질문서에 고지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생 아이이고요. 18년 12월경에 유피낭종을 수술했습니다. 유피낭종 수술 당시 검사 중에 심실, 신방, 중격 결손 판정, 수술 후 심초음파 1년에 1회 진행. 이 수술이라고 하는 건 유피낭종 수술입니다. 자, 그리고 심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했다는 거는 심실, 신방, 중격 결손은 치료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검사 당시 아이가 너무 어리고 생활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심초음파 진행하기로 함. 21년 10월에 미국에 온 후에는 심초음파 진행하지 않음. 생활하면서 이상 증세가 없어서 당시 검진해 주시던 교수님께서 7세 후까지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에 문제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다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심. 26년에서 27년 사이에 한국에 방문하면 심초음파 검사 예정으로 예약만 해놓은 상태임. 질문서 고지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 질문입니다. 중격 결손은 치료 종결되고 1년 지나야 심사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실제 이 내용은 인수 기준입니다. 회사의 인수 기준. 자, 인수 기준은요. 고지 대상 여부가 먼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지 대상일 때 인수 심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 대상이냐를 판단할 때랑 인수 기준이랑 헷갈리시면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고지 대상을 먼저 판단하고 고지 대상이 맞을 때 인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심실, 신방, 중격 결손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간단하게 동그랗게. 심장은 4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인 것이 심방 중격입니다. 벽이고요.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벽이 심실 중격입니다. 태아일 때는요, 엄마하고 혈액순환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구조상 요 각각의 중격에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는 이 구멍이 닫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좌심방과 좌심실로는요. 산소를 먹으면 동맥혈이 흐르고 우심방과 우심실 쪽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정맥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섞이면 안 돼서 구멍이 막혀서 태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열린 상태로 태어난다면 구멍이 크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구멍이 미세해서 증상이 거의 없다 또는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서서히 다치기를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과 관찰을 해서 다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지금 문의한 케이스는 바로 후자, 다치지 않고 수술하지도 않고 관찰해야 되는 케이스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고지 판단과 인수심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객의 진료 이력을 고객이 쭉 얘기를 하시면 확인이 되겠죠.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가 되면 실제적으로 고지할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험가입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질문서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고지할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고지할 게 있는 상태면 각 회사의 인수 기준을
통과해야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인수심사에 따라서 인수 기준에 의거해서 가입 심사를 하고 인수가 되면 계약이 되고 거절이 되면 계약이 안 됩니다. 자, 인수심사, 인수 기준에 앞서서 고지 대상이 먼저 판단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지 대상과 인수심사를 같이 프로세스에서 같이 놓고 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는데, 그래서 계약 전 알리 의무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인수심사는 그 다음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서의 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내용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유피낭종이 아니라 심실심방 중격결손이라 이 내용을 판단하겠습니다. 판정받았고요. 2018년도에 수술을 심초음파, 치료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심초음파를 연 1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미국에 온 후에는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연 1회 그리고 21년 10월에 이전에 마지막 검사를 했단 얘기겠죠. 자, 그리고 26년에서 27년에 한국 방문하면 초음파 검사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수식어를 다 걷어내시고요. 병원의 진료 행위에만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심실, 심박, 중격결손, 그리고 2018년 12월 최초 진단, 연 1회 정기검진, 21년 10월 이전 마지막 검진이고요. 이때는 예약만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분께 물어본 거죠. 그러면 2018년 12월부터 연 1회, 21년 10월 마지막 갔으니까 그 사이에 몇 번 검사했는지 여쭤봤더니 5년 내 2회 내원했고요. 그러면은 그때 2번 내원한 거예요. 그러면은 5년 내에는 2번 갔다고 하신 거죠. 검사만 받았고 다른 치료나 이런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걸 질문서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건강체 질문서고요. 최근 3개월 내에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자, 두 번째, 또 최근 3개월 내에 마약 등 사용, 또 병원 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1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받고 여기에서도 역시 1년 내는 검사 병원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입원도 없고 수술도 없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만 갔기 때문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도 해당이 없습니다. 아니요.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자, 아래 10대 질병 안에는 심실, 심방, 중격결손이라는 병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고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